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관계 등 2021년 한반도 정세를 상징하는 키워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와 고립, 통제, 정체, 과거 회귀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 지도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고 대화를 거부한 채 스스로 고립과 통제를 강화한 데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관리 등 미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2021년 한반도 정세를 상징하는 키워드를 물었습니다. 가장 많이 입에 오른 단어는 코로나와 함께 북한 지도부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는 셀프 고립, 봉쇄, 통제, 무책임, 그리고 전략적 인내 등 미국의 정책이 과거로 회귀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 정권의 코로나 관련 봉쇄 정책이 수년간의 어떤 제재보다 강력한 스스로의 고립을 자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김 전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도 북한이 전면적으로 폐쇄되고 정체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진전을 이룬 것은 핵무기 프로그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로버트 매닝 전 국무부 정책자문관은 올해 북한 정권이 외부적으로는 국경을 폐쇄하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통제와 억압을 강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김정은이 계속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행동하지 않았고 북한 주민의 안위보다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했으며 미한 동맹의 분열을 모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어 한국 석자 역시 김정은 정권이 권위주의 통제를 강화하고 시장을 단속하는 등 북한 사회를 정체시켰다고 비판했고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김정은이 외부 정보 유입을 통제하며 코로나를 정치 무기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과거 회귀나 현상 유지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선임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옛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백 투 더 퓨처, 즉 회귀했다고 비판했고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올해 워싱턴에서 북한 문제가 잊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로 주목받았던 것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과거처럼 관심을 덜 받는 상황을 지적한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전략적 인내 회귀 지적을 반박하며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민간단체인 외교정책 포커스의 존 페퍼 소장은 대안 제시가 없었다며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교착 상태의 원인으로 미국과 북한 모두 상대방의 입장을 바꾸도록 강요할 능력이나 의지도 없었다고 지적했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청와대와 백악관 모두 종전선언이 야기할 북한 지도부의 일방적 군축 요구, 동맹국들의 신뢰 약화 우려를 강구한 채 순진한 접근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평가보다 희망을 말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대표는 우리는 희망으로 북한과 관여하는 노력을 다시 강화하는 한편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어떤 압력이나 전략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정부가 7년 만에 북한에 가장 적은 독자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외교 등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다양한 법적 조치를 부과해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의 리영길 국방상과 러시아, 중국 국적자 등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사실상 독자 제재인 이 조치를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대북 제재 조치는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적게는 연 4회, 최대 12회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임기 첫 해이기도 한 올해는 단 한 건의 조치에 그친 겁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가로 활동한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최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지정을 유보하는 이유를 추정하지 않겠다면서도 그 이유가 정치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유보로 인해 자금 세탁과 확산, 무기 거래, 사이버 범죄, 인권 유린 등에 연루된 기관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 104조의 의무를 현 정부가 다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 제재 부과에 적극 나서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재 이행에 소극적이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10월 20일 북한 정권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안보리 회의장으로 향하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독자적인 제재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기존의 제재 체제를 더 잘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Look, we already have a sanctions regime in place. We just need to be more serious about the implementation of that regime. 실제로 제재 조치가 적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북 제재 위반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단행하는 법무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북한 해커와 싱가포르 사업가 등 4명을 형사 기소하고 불법으로 북한에 유류를 운반하던 유조선 커리저스호에 대해선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해 지난 7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북한에 담배 종이를 수출한 혐의를 받던 인도네시아 소재 제지업체에는 10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법무부가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있어 다른 부처들보다 자유롭다며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관련 증거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의 누적된 식량 부족으로 식량난이 더 심화돼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30일 BOA에 올해 식량 수확량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나아졌더라도 누적된 식량 부족 현상 때문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식량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한국농촌진흥청은 올해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29만 톤 증가한 469만 톤으로 추산하면서 그러나 이는 북한의 연간 평균 곡물 수요량인 550만 톤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김관호 연구원은 올해 북중 교역 거래량이 이전의 10%에도 못 미치는 통계 자료 등을 고려해 북한 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수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물자 부족으로 식량난이 가중됐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앞서 미국 농무부는 지난해보다 100만 명 증가한 북한 주민 63%에 해당하는 1,630만 명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유엔은 올해 북한이 외부에서 들여와야 할 곡물량을 106만 3천 톤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 사이 역대 최대 규모인 467명을 기록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1일부터 27일 사이 주한미군 기지에서 457명, 해외에서 한국 입국 후 확진된 10명 등 총 46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한국 내 미군 기지에서 확진된 인원을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와 오산 공군 기지 등의 지정시설에 격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은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영향으로 보이지만 주한미군 사령부는 정책상 백신 접종 여부와 변이, 신원, 특정 병역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어떤 위협이나 적들로부터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병력 보호를 위한 신중한 예방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제작한 2022년도 달력에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 생일 등이 붉은색으로 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의 황교안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통일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북한 정권에 일방적인 구애를 하고 있다며 해당 달력의 전량 회수와 관련자 문책, 통일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통일부가 배포 제작한 내년 달력에는 북한 조선인민군 창건일과 김일성, 김정일 부자 생일이 붉은색으로 표기돼 있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등은 검은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관련 논란에 대해
통일부 달력은 국민 배포용이 아닌 통일부 직원들의 업무 지원을 위해 제작된 내부 참고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